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윤석열 정부가 실현해야 할 탄소 중립 녹색 경제를 위한 원자력 정책 과제 첫 번째 발제자로서 정용원 카이스트 교수님의 에너지 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을 위한 신규 원전 건설 및 계속 운전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정화학과 정용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 4-5가지 포인트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계속 운전이라는 것은 발전소의 처음 운영 허가를 받을 때 명시된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설계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간이 넘어갔을 때 이제 운전을 하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설계 수명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게 갖다 버려야 될 발전소를 연장을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원래 근원이 뭐냐면 미국에서 처음에 제도가 만들어질 때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발전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 몇 년 할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냥 허가를 줬다가는 원자력 발전소가 몇 년 갈지 모르거든요. 계속 교체를 해서 쓰면은 이게 80년을 갈지 100년을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력 사업을 그 뒤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시장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40년만 해 라고 끊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겨난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지 이게 물리적인 수명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운전을 하는데 이 방식은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10개 원전이 8.5GW, 고리 2, 3, 4호기 쭉 해서 2030년까지 계속 운전을 불허하면 퇴역을 해야 될 텐데, 그럼 대안이 뭐냐? 만약 이걸 태양광으로 하겠다. 그러면 8.5GW가 아니고요. 50GW가 필요합니다. 왜? 밤에는 놀고, 낮에도 아침, 저녁으로 놀고, 낮에만 잠깐, 하루에 4시간 정도 쓰기 때문에 그 설비만 100조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내일 비 오면 어떡할 겁니까? 오늘 비 오잖아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럼 저장해야 돼요. 하루치 저장하는 비용만, 배터리 가격만 60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 20년을 한다 그러면은 120조. 거기에 송전망 더 들어가고 하루치 아니고 이틀치를 한다 그러면 한 200~300조 원이 그냥 좋게 들어가는 투자가 되는데, 계속 운전을 10개의 원전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교체를 해 놓더라도 10조 원이면 충분합니다. 10조 원 투자면 될 일을 200조 원을 가지고 대안도 아닌, 밤에도 못 쓰고 흐리면 못 쓰는 것을 우리가 써야 되느냐. 결국 이사갈 집은 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부터 지르는데요. 그건 아주 미친 짓이죠.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가장 강력한 대안을 이제 없애버렸다. 그리고 안전성에 있어서도 계속 운전을 하게 되면 더 안전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에 TMI 사고가 났었는데 그 TMI 사고 났던 그 원전이 딱 1년 된 원전이었습니다. 완전 새 원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원전에서 사고가 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오래된 원전은 오히려 기계 고장이나 어떤 것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더 줄어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날이 갈수록 더 이용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우습게 봤어요. 미국 운전 못한다고.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그 노후 원전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표현을 하자면 노련해진다고 보는 게 맞아요. 노후가 아닙니다. 이게 비실비실해지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오래 쓰다 보니 이게 언제 어떤 파트가 고장 날지조차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범위에 다 있어요. 이제 증상만 딱 나타나면 무슨 일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대처도 쉽기 때문에 안전성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 포항 지진 이야기하는데 그 경주 포항 지진을 통해서 검증된 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원전들입니다. 경주 포항 지진이 다시 오면 어떡하냐? 이미 왔었잖아요. 문제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지진에 검증된 것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원전이다. 그리고 신규 원전도 보시면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신규 원전은 저기 빨간 점으로 표시해 놓은 게 우리나라고요. 저기 이렇게 밴드로 아래 위로 이렇게 해 놓은 게 세계에서 제일 싼 놈부터 제일 비싼 놈 이렇게 밴드를 만들어 놨는데, 신규 원전 우리가
제일 저렴합니다. 이게 가장 경제적인 옵션이 되겠죠. 그리고 탈원전은 했다 그러면 계속 운전 안 하니까 손해보죠. 신한울 3사 없었을 거니까 못하겠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해버렸으니까 전력 생산 못하죠. 이 손해를 다 고려하면 대략 한 6조 킬로와트 아워 가까이 됩니다. 그럼 저 6조 킬로와트 아워가 얼마만큼이냐? 한전의 이익에 한수원이 기여하고 있죠. 60원짜리 납품해서 한전은 110원에 파니까. 그럼 그걸로 따지면 한전이 200조 정도 가량을 흑자를 볼 걸 흑자를 못 보게 된 거고요. 그럼 원전이 아니고 다른 전기를 사야 되는데 200원에 사서 110원에 팔면 90원이 손해죠. 그럼 90원이 손해라는 걸 놓고 계산하면 적어도 한 500조 정도는 적자를 유발하는 겁니다. 도합하자면 700조 정도 되겠죠. 뭐 숫자가 너무 커서 정말 이게 감이 안 오는데 700조면 우리나라 1년 전 국민에게 세금을 면제해 줘도 됩니다. 우리 1년 예산 600조 원 남짓하니까요. 그 정도의 손해를 볼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정이었던 것이 탈원전이냐 아니냐의 결정이었다. 그리고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자력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가스고요. 여기 석탄이고요. 노란 게 원자력이고 이게 수력이고 하늘색이 풍력, 이쪽이 태양광입니다. 나라별로 쭉 있는데요. 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탄소 중립으로 간다 그러면 일단 차도 전기차로 바뀌게 됩니다. 휘발유 썼던 거 전기 쓰게 되죠. 기존에 전기 안 썼던 걸 쓰게 되고요. 여러분도 가정에 인덕션 쓰실 겁니다. 가스 쓰던 거 인덕션 쓰게 되고 전기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 전기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쓰고 있는 저 전력도 우리가 무탄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뭐 독일이 탈원전을 한다고 하는데 뭐 곧 뭐 탈원전을 좀 연기를 할까 아니면 번복을 할까 고민한다고는 들었습니다만은 여하간 탈원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독일은 다른 국가와 같이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 바람이 덜 불어서 풍력이 없다 그러면은 주변에 원자력이나 석탄이나 수력이나 전기를 가져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럽 대륙 전체의 에너지 믹스를 보고 에너지 믹스를 만들어 써야 되는데 어떤 특정 한 국가를 딱 집어가지고 하다 보니 큰 실수를 하게 된 거죠. 뭐 비유하자면 우리나라 영덕군의 풍력 발전 비중이 엄청 높다. 영덕 군민들이 쓰는 것하고 영덕군에서 생산되는 풍력하고 해변이 뭐 비중이 꽤 된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앞으로 풍력 비중을 높여서 전기를 공급하자. 뭐 이런 식의 결론을 내는 거죠. 앞뒤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 걸 연결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 독일이 탈원전 하니까 우리도 탈원전 하자. 이런 이상한 논리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유럽 대륙 전체가 탈원전하니 우리도 하자. 그것까지 간다 그러면 저는 그 정도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하죠.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럼 주변 국가들이 자기들이 전기 남을 때 주고 모자랄 때 받는데 똑같이 다른 나라도 다 탈원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 남을 때 나도 남고 내가 모자랄 때 남도 모자라니까 주지도 받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전력망이 구성이 되지 않는 거죠. 다른 나라들도 뭐 미국이며 이런 데도 보면 원자력을 다 클린 에너지를 포함하는데 주요하게 보실 건 미국 민주당이 카터 대통령 이후로 원자력을 클린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강 정책으로. 그래서 정강을 바꿨어요. 민주당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프랑스는 뭐 SMR 개발하겠다는 데 돈 넣겠다. 그리고 신규 원전 14개를 짓겠다. 뭐 이런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고, 영국은 발전 사업자들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할 비용이 조달이 어렵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에서 먼저 받아가라 하는 법안을 만들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원자력 30%, 재생에너지 30%, 뭐 수소나 나머지 한 30%에서 206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거고요. 후쿠시마 사고를 겪었던 일본조차도 원자력의 비중을 중요하게 가져가서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 표를 보시면
아래쪽이 원자력입니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원자력의 발전량과 그 비중을 대충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원자력이고 가스고 석탄입니다. 그리고 뭐 태양광 풍력이 아래쪽에 있고요. 1990년대를 보시면 우리나라 원자력 비중이 50%를 조금 넘었었습니다. 50점 몇 퍼센트, 뭐 51%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자력이 탄소 중립에서 중요한 재생에너지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한다면 첫 번째는 기저발전, 24시간 그냥 쭉 돌아가는 발전,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이 쏟아질 때는 출력을 좀 낮춰줬다가 해가지고 재생에너지가 없다 그러면 출력을 높여서 따라가주는 부하 추종, 요 두 가지를 함께 해주면 되는데 그냥 기저발전만 하겠다, 24시간 그냥 돌려버리겠다 그러면은 지금의 30% 비중으로도 앞으로 쭉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재생에너지의 파트너로서 박자를 맞춰주는 걸 지금 가스가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가스가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우리가 미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는 한 20% 정도를 추가적으로 부하 추종을 해가면서 재생에너지의 박자를 맞춰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면 도합 한 50% 수준이 될 텐데요. 그 수준이라면 우리가 1990년대에 이미 이제 경험했던, 사실 그때는 태양광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는 좀 달랐습니다만은 약 50%는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한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신규 원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서 장기적인 에너지 믹스에서 원자력 비중을 의미 있게 가져가야겠다. 요거 제일 마지막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공연 같은 우리 사실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공학자신데 정영훈 교수님, 사실 문재인 정부 때 SMR 소형 원자로와 관련된 연구가 저희 나라에 거의 진척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거를 계속 사실 정영훈 교수님이 카이스트에서 이끌고 계셨고, 그 연구비를 정부에서 안 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다른 곳에서 받아서 겨우겨우 이끌어 가셨는데, 어제 이제 빌 게이츠가 이제 들어왔는데, 사실은 빌 게이츠를 저희 원자력계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해야 됩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쭉 해보면 저희 말을 전혀 믿질 않습니다, 학생들이. 예? 정말로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런데 정말로 획기적으로 바뀐 게 뭐냐면, 빌 게이츠가 쓴 기후장을 피하는 법, 그 책을 제가 선물을 해서 읽어봐라. 빌 게이츠의 말은 믿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그래서 저기 탄소 중립과 관련해 가지고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거기를 주면은 학생들이 원자력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를 비로소 이거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빌 게이츠가 어제 온 거에 대해서, 특히 SMR 투자도 빌 게이츠가 미래 산업으로서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 SMR을 가장 선두에서 이끌고 계시는 분이 정영훈 교수님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한수원 고리본부장님께서 고리 2호기 계속 운정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좀 더 가까이 가져가셔야 된다. 마스크 벗으시면. 예, 고리원자력 본부장 이광훈입니다. 사실 이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가지고의 공식적인 석상에서 제가 이제 발표하게 된 게 오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당히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의 어떤 첫발을 내딛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 전문가들 분인데, 저는 사실은 전문가라기보다는 그 운전을 주로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18년까지 그 원자력이 어떻게 보면 격동기인데, 그 시기에는 제가 잠시 자리를 피해가지고 일본의 그 와노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월드 어소시에이션 오브 뉴클리어 오퍼레이터라고 해가지고 거기 한 3년간 파견을 가서 그 아시아권에 있는 원자력 안전을 위해 가지고 어드바이스 역할을 좀 하다가 이제 왔는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그 발전 쪽을 제가 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다른 나라,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계속 운전에 대해서 주변에서 좀 옆에서 관찰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계속운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방금 이제 정영문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본사 발전처장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24개 가동운전을 운전하면서 지금 바로 그 운전하기 시작한 그 신고리 3사가 뭐 안전성이 100점이라면, 그러면 고리역 39년 운전한 고리역에는 안전성이 0점이냐 50점이냐? 아닙니다. 거기도 100점입니다. 거기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100점짜리 운전을 하고 있고, 신규 운전도 100점짜리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안전성에 대한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 논의의 대상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건 그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우선적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그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2030년도에 30% 이상의 어떤 그 원자력 발전 비중을 가져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에너지 안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 거기서 30%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표로 보시어 드릴 건데, 30%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지금 가동하고 있고 2030년까지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운영허가가 끝나는 그 발전소가 한 10기 정도 되는데, 그 10기를 모두 계속운전으로 가져갈 때야만이 우리가 이제 30%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에도 앉아 계신데, 저는 고리 2호기에 대해서만 하고 있지만, 아까 소개를 한 중요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회사 전체의 어떤 계속운전을 설계하고 설계 개선하고 인허가 추진하시는 분, 우리 최영규 차장님이랑 한번 인사하시죠. 네. 사실은 저는 이제 그 고리 여기에 대해서만 담당하는 저분은 이제 우리 그 회사에 하고 있는 계속운전 전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 뭐 물론 협업을 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보니까 이제 대부분 다 정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라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쪽으로 찍으셔야 돼요. 네. 컴퓨터가 저쪽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아까 정용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어떤 그 계속운전의 정의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메이저 국가의 미국이나 아니면 IAEA에서는 그 설계 수명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를 않고, 저기 보시면 뭐 라이센스 리뉴얼이라 이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사실은 설계 수명이라는 의미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계속운전의 어떤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아까 잠시 그 정은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려다가 안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계속운전하고 신규운전을 건설할 때 어떤 LCOV라고 해가 LCOE, LCOE를 어떻게 표현을 하죠? 균등화 발전원가를 봤을 때는 전체 이제 수명 기간 동안 어떻게 발전원가를 산정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 레벨라이즈드 코스트 오브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을 봤을 때 계속운전이 신규운전 건설에 비해서 저기서는 아까 표현이 이제 반 정도 된다고 하던데, 실제 IEA에서 이제 하기를 한 4분의 1 정도까지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제성이 충분히 있는 게 계속운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이제 계속운전을 가져가냐, 그런 부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20년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그 운영화를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장을 해주고, 일본은 이제 20년 기준으로 1회에 한해서 이제 연장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나 캐나다 같은 경우 10년마다 이제 주기적인 안전성 평가라고 해가지고 안전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성 평가를 10년 주기로 해서 어떤 프랑스 같은 데는 그 라이센스 리뉴얼의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계속 그 주기적인 안전성 평가 결과가 만족이 되면 계속 운전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요 다음 페이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는 조금 더 강화된 방법으로 해서 계속 운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발전소가 대부분의 발전소가 오래됐으나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이제 건설한 발전소가 되다 보니까 지금 40년 정도 수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이상 운전하는 발전소가 상당히 많고,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 이상이 이제 수명 기간, 그러니까 그 최초의 운영화 받았던 기간을 넘어서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조차도 그 미야마 사무기라고 해서 이제 간사이 전력에 있는 그 경수로 원전입니다. 그 우리 그뭐 호리 2, 3, 4나 이런 그 동일한 그 노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발전소도 20년 그 연장 운전하는 걸로 지금 그 미국 일본 규제기관에서는 승인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조금 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런 계속 운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법령이 좀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좀 험선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하고 어떤 소통 관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 운전이라는 어떤 특정한 타이틀을 가지고 안전법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원자력 안전법 그다음에 하위 법령이 정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법령에서 계속 운전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으면서 하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적용함에 있어가지고 전부 보수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 저 부분 모든 걸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그 어떤 규제기관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 지연이라든지 그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계속운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기적인 안전성 평가를 아까 말씀드린 그 유럽에서 사용하는 IAEA 주기적 안전성 평가 기준에서 더해서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기 수명, 주요기기 수명 평가 그리고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를 합쳐서 지금 승인을 받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거기에 이제 계속운전 기간도 지금 현재는 이제 10년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뭐 투자의 어떤 과잉 투자라든지 아니면 시간의 지연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법령의 그 변화를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보시다시피 이제 고리 2호기부터 해가지고 월성 3, 4호기까지 2030년 이전에 이제 대부분의 운영화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 이거는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먼저 계속운전 추진을 해서 2030년도에는 많은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고 사실은 신규 원전을 시작부터 건설을 완료하기까지 운영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고리 여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올 3월에 아까 말씀드린 그 안전성 평가 보고서 3건에 대해서 이제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초에 실제로 그 운영 변경 허가라고 해가지고 운영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이제 부산시에서 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에 대한 주민 공람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올 9월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시 이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해서 적합한 서류를 제출을 하고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인허가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시, 그 다음에 울산시, 그 다음에 양산시, 우리 고리 여기의 반경 30km 이내에 있는 기초지자체 16개에 대해서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서 주민공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여러 의견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을 보완을 해서 정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뭐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그동안 그러면 고리 여기 안전성을 무시하고 그냥 놀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동안 이제 사실은 주기적인 안전성 평가를 10년 주기로 하는 거, 화재 위험도 평가 그것도 10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후쿠시마 후속 조치도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고, 요앞전 박근혜 정부 때 이제 했던 게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극한 상황을, 그 재해 상황을 두고 상정해서 이제 어떤 그 발전소를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결과를 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요거는, 뭐 필요한 경우는 저기 다음 그 2호기 계속 운전하기 전에,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제 조치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상당히 큰 금액이 드는데 그 원자로 그 뚜껑입니다. 원자로 헤드라고 하는데 그걸 교체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설비 투자한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투자할 금액이 뭐 작다 많다 그거는 여기서 논의할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 지역사회 공간, 요게 이제 캐치 마크는 이유는 뭐냐, 아직까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론 형성하는 단계고요. 저희들이 이제 최인전 마을인 그 기장군, 그 부산광역시 기장군, 그 다음에 울주군 포함을 해가지고 넓게는 이제 부산광역시 쪽으로 해서 어떤 공간도 형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풀어야 될 숙제고, 물론 그분들도 뭐 필요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점차 풀어나가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우리 모시고 또 이야기할 기회가 아마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제도 개선 관련돼서 그 저희들이 이제 그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그 PSR이라는 게 계속운전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가동운전도 PSR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운전 PSR하고 가동운전 PSR을 분리하자고 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그 요청사항이고, 요건 어느 정도 이제 뭐 그 같이 그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필요한 게 지금 10년간 해가는데 사실은 고리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법령하에서는 한 3년 내지 3년 정도 발전소를 정지를 하고 이제 설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건 상당히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령을 바꿔서 운영허가 이후에 뭐 10년을 운전한다든지 아니면 20년 동안 20년 안에서 사업자의 자의적으로 어떤 연한을 정해가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안전성, 경제성 그런 걸 다 포함을 이제 해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정 기간을 정부에 제출하면 그 기간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승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뭐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그 말씀드리고 뭐 제일 우려하시는 분이 안전성인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원자력 안전은 어디 다른다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면서 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계속 운전 이후에도 똑같은 기조로 똑같은 안전 수준으로 발전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리본부장님, 뭐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사실 내년 2023년 4월에 고리 2호기 연전은 계속 운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걱정입니다. 사실 거의 기장이나 부산이 계속 발전과 관련해 가지고 광우병 때처럼 뭐 뇌송송 구멍탁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주 전쟁터가 될 것 같은데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가 좀 관심을 아주 가지시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정말로 국정이 흔들릴 수 있지 않나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무거운 책임을 이강훈 고리 본부장님께서 지고 계신데 아마 여기서 처음으로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운전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신 것 같은데 부산 시민들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걱정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정재전 그 교수님의 국민 안전과 안심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정재준입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대략 32여 년간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일을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 앞에 분들 말씀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제 원자력 안전 그리고 또 지역사회 공감 뭐 이런 말씀 나오셨는데 사실 그게 결국은 이제 안전하고 국민 안심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안전과 안심을 위한 정부 역할 이런 제목으로 아주 짧게 정부에다가 요청하고 싶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원자력 안전이라는 것은 원자력 시설로부터 잠재적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 방사선체, 여기에서 국민과 주민과 환경을 이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얼핏 보아도 상당히 이제 전문적인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이죠. IAEA는 이제 원자력 안전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네. 원자력 안전 기본 원칙이 있는데 10개의 원칙이 있고 그 중에 앞에 2개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맨 첫 원칙이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이라는 것은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 우리나라 같으면 한수는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칙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의 역할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포함해서 효과적이면서 법률에 입각한 행정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안전을 지켜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 8가지 더 있습니다. 2가지 말씀드리죠. 자, 근데 오늘 앞서 발표하신 분들 말씀에서도 이제 사실 원자 안전 중요하다. 또 이영환 본부장님 말씀에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안전하고 안심으로 이렇게 비결된다고 봅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공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생기거나 혹은 사고가 날 염려를 받는 상태 이런 걸 말하고 또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이런 걸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일반인들이 느끼는 거는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진정한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고 마음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이 안심이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 원자력이 상당히 안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누적 가동 연수가 벌써 600년 가까이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 모든 그동안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가 단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까지 굉장히 안전했다 하는 건데 그렇지만은 한 번씩 이렇게 사건 사고가 생길 때마다 전 국민 모든 국민이 다 한꺼번에 안심하기에는 좀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안전 안심 공통적으로 그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업자라고 하는 게 한수원인데 한수원은 사실 이 부분에 좀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말씀은 이제 우리가 100%가 늘 믿을 수 있냐? 물론 믿어도 되는데 그렇지 못할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안전 원칙 2라는 게 있는 거죠. 정부. 그래서 정부는 사실 안전 규제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과 또 한편은 안심까지 구현할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이제 우리 정부에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에 관한 사무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안위는 상임위원 2명하고 합의제 행정기구니까 위원이 많습니다. 상임위원 2명하고 비상임위원 7명, 그래서 총 9명의 원자력 안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밑에는 이제 그 위원들의 어떤 슬기로운 그 판단을 돕기 위해서 원안이 그 사무처가 있습니다. 사무처가 160명 정도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안이 사무처, 원안이 아래에는 산하단체로서 원자력 안전 기술원, 그다음 통제 기술원, 원자력 안전재단 3가지 전문기관이 있어가지고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안위의 그 독립성, 전문성이 사실은 전 정권에서 많이 좀 훼손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 데냐면, 사실은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정부의 정치적 성향이나 정책과 무관하게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독립성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 정부에서 이제 국정부 안전 60번 연가에 탈원전을 넣어놓고 그걸 이행기관으로 산업부하고 원안위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정책에 원안위가 참여합니다. 사실 원안위는 그 참여하면 안 되고 오로지 안전법을 국민 안전처에서 측면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스스로가 원안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원자력 안전위원 아까 9명이 있는데 그 원자력 반대하고 뭐 이렇게 탈원전 주장하는 이런 그 어떤 비전문가들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상당히 진출을 했습니다. 결국은 전문성 훼손이 많이 됐죠. 자, 그런데 원자력 안전이라는 게 상당히 그 전문성을 요하는 일인데 비전문가가 들어가 있게 되면 사실은 독립성이랑 지켜질 수가 없죠. 알아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결과 독립성도 많이 훼손되고 또 규제 효율성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그래프 하나 가져왔는데 자, 이 표는 뭘 보여주냐면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면 자, 건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 건설이 끝나면 운영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시간이, 그 사이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과거에는 한 5년 정도 걸렸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대략 한 10년, 혹은 그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간이 길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미 나온 자료인데, 이 그래프는 원자력 발전소 이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 상당히 안전하게 또 효율적으로 운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거의 90%를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60%까지 떨어졌다가 70% 정도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안전성을 현재 향상시키면 사실은 안전성에 대한 변화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저는 충분히 안전성을 만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결국 이제 이런 규제 효율화와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제 말씀에 공개가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결국 규제기관은 예를 들어 탈원전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원자력 기능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정말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일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세 가지 이제 제안을 말씀드리는데 첫째로는 원안위원회의 전문성도 합니다. 원안위. 그런데 원자력을 예를 들어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원자력 안전 전문가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해 당사자가 되어 있어가지고 원안위원으로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비전문가가 많이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위원 결격사유를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되 그러니까 원자력 전문가를 중용하되 이해 충돌 방지 수단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볍게는 어떤 특정 심의 사안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배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프랑스식인데 프랑스에서는 원안위원들이 상호 투표를 해가지고 직을 박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라고 볼 경우에는 직을 빼앗아버리는 그런 제도가 프랑스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국대 이해충돌 방지 수단 강화하자 이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제 독립성 강화입니다.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그러려면 위원들의 자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9명인데 사실은 그 중에서 정부 여당이 임명하는 사람이 7명이고 2명이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부의 품에 맞게 뽑을 수 있게 되는 건 사실은 편향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임기도 3년입니다. 근데 미국에 여기 제가 이제 독립성 연합에서 더 적어놓은 건 사실 미국인데 미국은 가장 큰 게 원안위원회가 5년입니다. 대통령이 4년인데 위원이 5년이라서 대통령도 임기가 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순차 임명입니다. 순차 임명에 관해서는 1년에 1명씩 임명하는 겁니다. 위원 5명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3년 임기로 확 바꾸고 그런데 여기서는 1년에 1명씩 매년 8월 말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4년짜리 대통령이 이렇게 통째로 바꾸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 면에서 이제 태생적으로 독립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런 건 참조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효율성이 강한 겁니다. 규제 체제 일원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원안위 플러스 사무처가 하나의 덩어리고 있고 행정조직으로 있고 여기 산하기관으로서 안전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는 행정조직이고 아래는 기술조직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놓다 보면 항상 경계선에서 책임 문제나 혹은 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아예 권한과 책임을 아예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일원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국민 안전과 안심을 위한 행동을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마지막은 이제 이 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위원회를 뭐 요즘 부산으로, 경북으로, 울산으로, 대전으로 이전하자는 그런 말씀들이 언론에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안위는 설치 및 운행 관한 법률 3조를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원안위는 업무의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조직법 18조, 그러니까 국무총리의 행정 강구권을 제공하지 않는다. 원자 안전과 관련된 사무에 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 원안위가 총리실 근처에 있어야 될 이유는 사실 없죠. 그만큼 이제 독립성을 중시하는 거입니다. 그러면서 뭐 저는 위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 국회의원들이나 지자체에서 의견하자는 말이 나오는 데 대해서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원안위를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저는 이게 주민 안심에 상당히 저는 기여할 거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서울에서 예를 들어 뭐 어디가 안전하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그 다음 발전소 인근 지역에 와서 그 안전성을 주장하는 경우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겠죠.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작지만은 그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전을 오래 한다면 여기 뭐 여러 후보지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고,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어떤 척도로 볼 게 뭐냐 하는 거는 뭐 발전소 수나 누적 운영 기간 발전소 이런 거는 이제 결국은 국가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앞으로 얼마나 기여할 거냐 그런 문제고, 비상계획구역 내 연구 이런 거는 국민 안심에 얼마나 이제 효과가 있을 거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에 대해서는 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사실은 이제 고리본부 쪽의 이슈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오늘 같이 이제 국가적인 그 아젠다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걸 제가 지역 전환을 가지고 더 이상 말씀드리는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원안이 계획하고 그다음 이전 논의로 이건 작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안전하고 안심을 좀 확실하게 구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기 한수원의 가장 큰 문제가 늘 지적되는 바와 같이 원자력이 안전하다고 외쳐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과학기술자들의 가장 오류가 그건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도 보면은 비행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국민들이 시민들이 걱정을 해서 넘어가지를 못했는데 그거를 전부 다 마음을 안심을 시켜가지고 결국 상용화 시켰는데, 원자력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우리 정재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안전보다는 안심인 것 같습니다. 이 안심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시킬 수 있느냐, 이거는 뭐 기술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심을 시킬 수 있느냐, 그거 중에 저는 아주 오늘 잘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방사성이 나와가지고 거기 가면은 못 산다고 하는 고리로 원자력 안전위원회 옮기는 거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거 말이 정말 귀에 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어떻게 안심시킬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긴 시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산시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가 느끼는 시민 안전을 위한 원전 관할 지자체의 역할, 이장희 팀장님 마지막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후보자입니다. 오늘 다들 시간이 너무 많아서 공정위를 썼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빠른 시간 내에 발표를 좀 할 텐데, 발표 시간은 우리 옆에 있는 KTX가 350km입니다. 그래서 350km 속도로 급하게 말씀을 드릴 때 혹시나
멀미가 나지 않도록 단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시 입장에서는 크게 우리 시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 산업 진흥을 위한 두 가지 트랙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부분은 시민 안전을 위해서 안전과 안심을 더할 수 있는 정책적인 추진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고 국내에서 첫 번째 도리 원전이 부산에서 이제 건설이 되었고 상업 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에서 고리원전 1호기가 계속 운전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고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 정지된 처음이었습니다. 즉 이처럼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해체 등 산업의 시작과 중심이 바로 부산입니다. 즉 오늘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의 원자력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우리 부산 시민들의 수용성과 신뢰가 있지 않는 한은 정책 추진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원자력 부산은 굉장히 인구도 많지만 그 원전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가동 원전과 그 다음에 연구 정지 원전, 그 다음에 건설 원전 총 10기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건설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기장에 올 8월에 이제 건설 착공이 되는 기장 수출용 시전 연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을 받는 데서 동연수를 전용으로 생산한 동연수 전용 생산도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고리 원전 1호기가 연구 정지가 되었고 해체가 되면서 해체 연구소가 올해 10월달에 또 착공이 됩니다. 이처럼 부산 지역은 굉장히 이런 다변한 원자력 환경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주변에는 뭐 전관 시도시라든지 또 하나는 장안, 발령 이런 어떤 일반 산업단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시민 안전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법률에 의한 부산시의 어떤 권한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고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고리 요기 계속 운영과 관련된 그런 초안에 대한 공감 정보 등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수용성을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는 이런 역할 외에도 또 부산의 어떤 이런 원자력 방산 디자인이라든지 방산 재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법상의 어떤 역할도 하고 있지만 사실 권한 없고 의무와 책임만 있는 게 부산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의 정치권과 시민, 언론, 시민사회 등은 지자체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 사실 방산 비상교육이 30km로 확대되면서 부산시의 약 70%인 16개 구분 중에서 10개 구분이 포함됐고 인구는 46만 1000명에서 대략 한 228만 명으로 이렇게 증가하면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주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어떤 테러라든지 사고 투자와 같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지역 방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울러서 그런 협의회 차원에서 원전에 대한 통합 방어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실 합창으로부터 굉장히 모범 사례로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 시설 방어를 하기 위해서 원전 주변에 대한 드론 등 무인 비행체 탐지 시스템을 전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한 원전 방어 시설의 가장 핵심인 군경 경찰 등과 함께 합동 현장 확인 등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부산 시민의 어떤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최초 통합 방사능 감시 체계를 구축해서 사실 다양하고 다정한 환경 방사능 탐지 측정 장비를 여러모로 확보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이렇게 직접 방사능 탐지를 하고 이런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배구인의 인구 대비 각성군 방어약품을 대략 한 120% 정도 확보를 하고 현재 비축을 하고 있고 또한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입을 수 있는 방제복이라든지 안전 통제 물품에 대해서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이 혹시나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원목 구호 물품과 구호 텐트 또 냉동 건조전 비상 식량 등을 직접 초기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을 확보를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직기사 대응 시설로서는 우리가 이런 어떤 정전에 대비해서 이동식 가두방송 장비라든지 임시 주거시설을 준비되게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있고, 또한 얼마 전에는 국비 약 16억을 확보를 해서 30km 바깥에 이처럼 재난관리자원 통합센터를 비축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방지물질, 방물질을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 일반 시민과 여기 시민과 학생 또 선생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상시에 이와 같은 방제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전적인 훈련을 위해서 연합훈련, 합동훈련과 같은 이런 주민보수 훈련을 계속해서 저희가 연간 실시하고 있고, 이에 어떤 실전 훈련을 통해서 저희가 2번이나 대통령 표창을 받을 만큼 굉장히 실전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학 기반하에 우리 이제 시 지자체도 원전을 관할한 지자체도 원전에 대한 투명한 운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원전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각 부분까지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통신망이 다 아웃이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LTE 무전 통신망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고려원전하고 세월본부에서 직접 비상경보 정상으로 한 라인을 설치해서 각 부분까지도 이렇게 설치 확보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은 소통 협력 공유 체계를 현재 이렇게 해서 원자력 안전협의회와 이 원자력 안전협의회는 주민대표 한 분과 그다음에 원자력 전문가 한 분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대책위원회는 시민단체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자력 안전 정책을 직접 담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원전 소재 방역시도 행정협의회는 원전 소재 방역시도 우리 시를 포함해서 울산, 경북, 전남이 이런 어떤 현안 상황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보호조치에서 가장 핵심을 할 수 있는 군, 경, 경찰 등 이런 유관기관들과 함께 부산 협의회를 방역회를 구축해서 상시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비상계획이 30km 확대됨에 따라서 좀 과학적으로 우리가 주민보호대책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이제 중앙부처의 국비를 확보해서 광역형 과학적 주민보호체계를 구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량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을 대비해서 이재민 보호 관리 시스템도 현재 착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또 저쪽의 말씀과 맥락과 같이 한다면 사실 부산의 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어야 신뢰가 높아지고, 또한 부산 시민의 수용성이 높아져야지만이 오늘과 같은 원자력 정책도 계속 진행이 되고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사실 관계단체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지자체가 권한은 없지만 이런 어떤 지자체의 어떤 정부의 어떤 파트너로서 저가 파트너로서 좀 참여를 보장하고, 그다음에 사무와 권한이 전체적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한다면 오히려 원자력을 더 진영하고 산업 촉진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없이 빨리 발표하다 오늘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원자력이란 주제로 지금 한 2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조절 실패해서. 그래서 멀리서 오신 분들이어가지고 차마 중간에 제가 끊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부산 항만공사에서 사실 저희가 5시까지 쓰기로 했는데 지금 안 나간다고 계속 떡죽도 오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플로어에서 좀 질문도 받고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사정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하게 질문을 받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